자, 경제 참사 대단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들어가면 이것만 얘기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트러스 총리가 트러스 총리는 부자 감세 등으로 총리직을 물러났습니다. 우리도 부자 감세 똑같이 하려고 했죠. 근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그 김진태 사태라고 저는 보는데 레고랜드 사태라고 하는 건 맞는 네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레고랜드가 무슨 죄가 잘못이 없었어요. 네, 김진태 지사의 잘못된 정책 판단에 인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사태로 표현하려면 김진태 사태가 맞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경제는 지금 너무 어려운 거 여러분이 다 잘 알기 때문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 참사도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인사 참사 얘기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보면서 이상했던 게 이상민 장관이 이 경찰 관련해서 조직 브리핑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맨 밑에 경찰청장, 그 위에 행안부 장관, 그 위에 국무총리, 그 위에 대통령이 있는 곳 다 가지고 와서 브리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경찰도 윤석열 정부의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갑자기 그걸 떼어내서 문재인 정부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경찰의 잘못은 즉 대통령의 잘못이 되는 거죠. 그건 정부에서 똑같은 우리한테는 똑같은 정부로 보이는 거니까. 그리고 경찰청장을 누가 임명했는데요? 그렇죠. 예. 근데 국무총리를 누가 임명했는데요? 지금 인사 참사에 지금 이태원 참사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가장 최근 인사가 이주호 교육부 부총리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근데 이것보다 더 한심한 거는 국정원 기조실장이죠. 사실은 국정원 기조실장 그저께 이제 저기 했는데 국정원 기조실장은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한동훈 장관보다 더 가깝다고 그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여튼 뭐 내용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움직이니까 이거를 자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거를 국정원장 패스하고 대통령실에 사표 내고 그거를 수리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음에 기조실장을 또 검사 출신으로 김현장에서 또 데리고 오고. 아니 이게 뭡니까? 국정원의 그 서해안 그 월북 공무원 이거에 대해서 뭐 잘못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지금 기분 나빠서 그러는 건지 난 도대체. SI 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 감사원이나 이런 곳에서 얘기했던 것하고 다른 게 원래 맞다. 문재인 정부 때 얘기했던 그 월북 공무원, 그 서해에서 피살된 그 공무원 그 건이 원래 맞다는 얘기를 국정원에서 하려고 하니까 대통령은 이 무능한 놈, 조직도 장악하지 못하고 국정원 사람들 다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네가 이렇게 엉터리 가서 일을 못해? 라고 해서 이제 화가 나 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중간에 끼어있는 국정원장은 그냥 허섭이처럼 이제 외교부 사람 그냥 하나 데려다 놓은 것이었고, 대통령한테 사실은 국정원장이 뭐 먼저 이걸 낸 게 아니라고 저는 알아요. 위에서 자르려고 그 전부터 이제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금방 두 번째 할 사람을 딱 데려다 놓은 거 아니겠어요? 준비했다 이런 느낌이죠. 그럼요. 미리 대기하고 있었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표현만 뭐 사의를 표명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모양새 갖춰준 것 뿐이지. 거기서 만약에 잘렸다고 해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게 너무 검찰 출신들을 갖다 놓으니까 대통령도 검찰 출신이라서 뭐 한계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경험이나 뭐 경력이나 이런 게 뚜렷한데 검찰 들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게 안 되는데. 저는 사실은 이번에 문제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권영세 장관 아니에요. 저는 이제 권영세 장관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나마 그 정도의 정치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대통령 주변에 있으면 그래도 뭔가 조금 낫겠지라고 그냥 봐주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번에 용산 구청장이 딱 그냥 그 저기 뭐 지역구 의원한테 권영세한테만 보고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 꼴을 보니까는 이것도 또 아니다 싶어가지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당이 일사불란하지 못하구나. 이거는 굉장히 이게 흔히 레임덕이 나타난 정권 말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보통은 정상적인 지휘 체계가 있는데 지금 정상적인 지휘 체계가 작동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기를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가 극복하려고 하고 내 사람은 보호하고 경찰 꼬리 자르기로 넘어가려고 한다면 하인리히 법칙 있잖아요.
예, 1대 29대 300. 예, 근데 저희는 이게 일로 끝나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게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이 있습니다. 극도의 그러니까 악몽을 꾸는 거예요. 네. 제가 잠깐 뭐 촛불 집회 퇴진하는 거 민주당의 뒤에 있다 오늘하고 조선일보에서 난리치고 이러는 거 할 때 제가 이렇게 정말 반론을 하고 싶은데 특히 여기 계신 세 분들은 다 진보적이지만 굉장히 헌정 질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보수적이에요. 사람이에요.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네, 그 점에서는. 그런 면에선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고 네, 속으로 그렇죠. 생각하던 저도 사람이에요. 먼저 물러나시길 원했죠. 먼저 물러나시고 하야시든지 이게 그러니까 정리하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은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퇴진이 됐건 하야가 됐건 탄핵이 됐건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네. 민주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기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국힘당 안에서도 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니까 좀 받들어서 권력도 잘 지켜가면서 이러고 싶지만 지금 보세요. 이준석 잘라냈잖아. 장제원 잘라냈잖아. 권성동도 결국은 못 버티고 잘라냈잖아. 그 다음에 지금 윤상현 뭐 몇 사람들 아른거리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제가 뭐 이런 얘기 해도 뭐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정진석이나 주호영 같은 사람들은 별로 색깔도 없는 영약가들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런 사람들을 앞에다 놔두고 뭘 하겠다는 얘기냐고 도대체. 그러면은 이렇게 다 잘라고 그러면 뭐 이상민 장관이 지켜줄까요? 자, 도대체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정치 실종 내지는 정치 무시와 정치 멸시가 스스로를 올가맨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해서 그래요. 네. 그분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요. 네. 사실은 다 법조 라인들이에요. 그래도 글쎄 말이죠. 판사 출신이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불안해서 자기가 잘하는 법과 관련된 사람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칼을 잘 쓰는 사람은 칼이 없으면 불안해요. 같은 원리 같고 네. 그래서 김재원 전 정무수석, 네. 김재원 의원 이미 대통령의 운명은 국회가 결정한다는 말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같은 걱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입장에서 그런 걱정을 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정부를 검찰 독재 국가라고 하는 이유는 박홍근 대표가 얘기하는 검사 몇 인방, 그게 뭐 한 명이 줄어서 5인방이 되기도 하고 6인방이 되는데 대통령실의 그 검사 몇 인방이 기획도 하고 대통령과 같이 하면서 이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주요 포스트에 심지어 금융감독원장인가요?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예, 이런 식으로 경제까지. 예, 이게 검사 독재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 정국만 거의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게 웰이 아니라 잘 그냥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네. 그리고 시스템이 붕괴된 것 같습니다. 네, 불안해요. 예, 시스템이 붕괴돼서 올 수 있는 게 결국은 이제 절망인데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 치하에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버텨야 합니까? 잘 버텨야죠. 그래도 일단은 자기 할 일을 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런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이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언론인데 그렇게 우리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줘야 돼. 왜냐하면 정보를 알려줘야지만 또 그거에 기반해 가지고 제대로 된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언론은 자기 일을 잘해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고 우리는 그걸 잘 읽고 우리 나름대로 잘 해석을 해가지고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고 그래서 우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할 수 있게끔 돼야 되고 그럼 그 말이 또 힘이 되어가지고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로 또 잘됐으면 잘된 걸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면서 제가 지금 스스로 좀 반성하고 있어요. 사실 지난 4월 동안 제가 거의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뭐 트위터도 못 하겠고 아무것도 얘기하기가 싫어. 정말 얘기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도 얘기하기 싫어서 그랬는데 오늘 노영희 변호사님 얘기 듣고 안 되겠다. 교훈해야 되겠다. 맞아요. 근데 저는 대통령이 뭐 어떤 경우에는 가장 늦었다고 그럴 때가 가장 빠르다고 저는 그렇죠. 항상 생각을 네, 하는 네. 편이니까.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발 천공이나 이런 루머에 손을 끄셔라. 손 좀 딱 끄시고 그다음에 정치에 손을 내밀어라. 그게 약간 글쎄 뭐 팔릴 수는 있지만 그게 뭐 대통령은 항상 정치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약자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항상 민심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에 손을 내밀어라. 그다음에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저기가 있죠. 당장 야당하고의 멈춰야 단수 돼요. 뭐 예. 탄압 멈추고 아니 탄압 멈추기 전에 일단 만나시라고 제발 좀. 근데 아니 도대체 적국에 전쟁하는 적국에서 저기 정수도 만나고 예. 다 그러는데 야당 총재를 못 만날 사람 일이 어딨냐고. 못 만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바보 같은 거라는 예, 거예요. 저는 이제 왜냐면 완전 대선 바보 때, 예. 바보라 이런 얘기 내가 대통령이 바보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그런 태도를 소위배라- 바보라고 소위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정말 실리와 명분을 제대로 챙기려고 그러면은 그런 태도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후보 시절에 네. TV 토론 막 안 하고 그럴 때 대구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범죄자 그런 요지였어요. 범죄자랑 내가 대화해야 됩니까? 맞아요. 같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이거 네. 있잖아요. 네. 국민을 위해서는 그것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들은 말 중에 최근에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그냥 평범한 아줌마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들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에휴 그래요. 설마 힘드네요 진짜. 정적 죽이기 하려고 대통령이 되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뭐 일단은 모르죠, 뭐. 가장 큰 거는 자기 자신의 보호죠. 자기 자신과 자기 패밀리의 보호가 가장 크죠. 그거는 가장 크죠. 그거는 계속 나온 거고. 지금 뭐 저 용산 이전 오늘 내일부터 이제 한남동 관저 시대까지 열리면은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저는 왜냐하면은 이 국정농단이 그 제2부속실을 없애고 그런다고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에 영부인실 따로 만들고 네. 정확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청와대로 가시기를 강력히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만약 저기에 못 갔으면은 한남동 관저를 고치고 있는 처음에 2개월이라고 그랬지만 6개월이면은 아니 청와대 가서 계셨으면 되잖아. 그럼 이런 일 하나도 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다고 이태원 참사가 100% 없었을 그런 건 것이다라고 아니죠. 우리는 말할 수 없지만 네. 최소한 경찰이 좀 더 자유롭게 인력 배치를 해서 자기네들의 질서와 우선순위를 좀 그렇죠 더 안전 제대로 관리를 할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사실을 말씀드리면 그 이계 경비대대 얘기 계속 나오는 건 뭐냐면 신현영 의원이 수 있죠. 네. 10월 29일 날 소위 경찰 경비대 있잖아요. 예, 경비대에 배치를 받답니다. 그러니까 서초동 주변에 2개 대대가 배치됐더라 경비대가. 그럼 1개 경비대가 60명. 그러면 2개 경비대 120명이면 얼마든지 12구 참사를 막을 인원이 된다. 그런 요지의 자료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경호처에서 어저께 막 반발을 했잖아요. 네. 경호처가 빈집 지키기라 그러면서 네. 국위를 국가 보위를 지키는 걸 갖다가 폄훼하는 거는 뭐 선동이다 왜곡이다 그러는데 저도 그래서 또 따져봤어요. 저도 되게 법적인 거 따져보니까 그 관절을 지키는 기동대도 그 경비도 여차 시에는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럼요. 안보를 위해 아니 국민이 안보뿐만이 당장 아니라 앞에서 위험한데 가서 이태원으로 구해야죠. 가가지고 네. 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멀지도 근데 않은데. 그것도 아닌데 멀지도 않은데 그 중에서 이게 중대가 있으면 하나 정도 빼가지고 가든가 아니면 시간을 좀 바꾸든가 그럼요. 이렇게 했으면 얼마든지 되는 거 융통성 있게 할 같다가. 수 있죠. 근데 이런 거 있을 때 경호처가 나서가지고 이러는 거 보셨어요? 처음 봤어요. 난 정말 부끄러운 다 줄을 대통령 몰라. 따라서 해. 그러니까 아까 심기경호 네. 네. 그리고 글쎄요, 물리적인 심기경. 경우 얘기하셨잖아요. 네. 지금 모든 그 풍향계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게 문제인 것 국민을 같습니다. 위협하는 쪽으로 간다는 게 글쎄 가장 말이에요. 무서워요. 우리가 방송 시작한 지 1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노영희 변호사와 1시간 하기로 약속했는데 조금 여유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나오시니까 정말
이게 막 생기발랄해지고 내용이 풍부해지고 심지어 우리가 심리학 영역까지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더 풍부한 대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정부의 존재 이유,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한 윤석열 정부가 있어야 하는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